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은 190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가 외국인 주민이란 얘기인데요. 네, 모습과 문화는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자체의 정책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원실 한쪽에 외국어로 쓰인 안내 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와 베트남어까지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김포시가 만든 전용 안내 책자입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부터 세금, 편의시설 정보까지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필수 생활 정보들이 담겼습니다. 김포시에 이제 외국인 시민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 시민과 다문화 가정의 이제 안정적인 그 정착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실생활에 필요하고 이제 밀접한 그 생활 정보인 뭐 체류지 변경이라든가 편의시설 정보라든가 쓰레기 그 배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가장 필요한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수록해가지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복지 혜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살 이하 외국인 아동은 매달 28만 원의 어린이집 이용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 탓에 한국의 문화나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자 지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가정에 그 보육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빈번하게 퇴소하는 사례가 발생이 돼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민선 8기 첫 보육 정책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만 3천 명. 김포시 전체 인구 가운데 5%를 차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와 홍대를 연결하는 대장홍대선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장홍대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박찬희 부천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입니다. 예, 현재 부천에서 서울로 통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이 대장 홍대선이 개통된다면 서울의 접근성이 훨씬 더 개선될 것 같습니다. 대장 홍대선이 갖는 장점 무엇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노선이 완공이 되면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 입구까지 지금 한 70분 정도의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부천시 제안으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이제 선정된 노선이고요. 지금 대장 홍대선은 대장을 기점으로 해서 양천구, 강서구, 그리고 고양시, 마포구, 홍대역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으로 이동 시간을 50분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장 홍대선에 대한 부천 시민들의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장 홍대선이 개통되면 부천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요즘 승용차가 점점 늘어나서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정적인 교통수단에 철도수단이 첨가되어서 시민들의 이동권이 조금 더 확대되고 보장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시가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오정 지역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도로 혼잡이 아주 극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철도가 완성됨으로써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시민에게 교통 편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철도는 버스보다는 교통 약자나 이런 분들이 이동하시기가 조금 편안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목적지로 쉽게 나아가실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시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시가 대장홍대선 외에도 GTX B, D 그리고 제2경인선, 신구로선 이런 계획들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까지의 접근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그 부천 내 관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보니 조금 지연되기도 하고 또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모든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시가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30년경이면 부천의 광역철도망이 거의 완성시킬 거라는 다짐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절차들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천천히 살피고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앞서서 제안하고 해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교통위원회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달 중순 부천 일대에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가 개막합니다.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신기술인 AI와 블록체인 등이 애니메이션 세계로 들어와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올해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공식 홍보 영상 그 여름의 바닷가 그리고 소녀입니다. 지난해 수상자가 다음해 축제 공식 영상에 참여한다는 관례에 따라 지난해 비아프에서 작품 남매의 경계선으로 장편 대상 등 모두 3개 부문을 수상한 프랑스 출신 플로랑스 미알레 감독이 제작했습니다. 아카데미 공식 지정 애니메이션 영화제 비아프. 올해는 33개국 작품 109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장편과 단편 등 모두 6개 국제 경쟁 부문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집니다. 저희 영화제의 단편 대상이 내년에 아카데미 영화제의 단편 애니메이션 부분 후보가 됩니다. 자동으로. 이 아시아에서는 딱 2개의 영화제가 그 영예를 안고 있는데요. 일본 히로시마 영화제 그리고 저희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세일러문과 슬램덩크로 유명한 일본 제작사 토웨이와 함께하는 상영회를 비롯해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리는 등 한중일 애니메이션 산업교류회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개최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대부분 전시와 공연 등 관객 참여 행사가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돌아옵니다. 시민 행사들이 열린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들만 참석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대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다 열어서. 또 AI 신기술을 접목한 최신 애니메이션 콘텐츠 산업 경영과 관련한 포럼을 여는 한편 최초로 메타버스 전문 기업과 손잡고 애니메이션 작품을 활용한 가상자산 NFT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화면 속에만 머무르던 애니메이션 산업이 새로운 형태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지역성에 대한 고민은 큽니다. 배우라든지 카툰이면 아시는 것처럼 카툰 작가들이 요새는 스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애니메이션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어떻게 부천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폭발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공식 개막식은 다음 달 21일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에서 다양한 축하 무대와 함께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15일은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지은 중요한 작전이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은 알아도 부평지구 전투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부평지구 전투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지은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부평에는 지금도 이 부평지구 전투에 대한 참전한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소개합니다. 탱크와 함께 병력들이 이동합니다. 사진 속 병력은 인천 상륙작전을 마친 한미연합군, 서울과 김포 비행장을 수복해 전세를 뒤집을 발판을 만드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부평 삼거리역 일대입니다. 이곳은 과거 원통이 고개로 불렸는데요. 서울로 향하는 길목으로 인천 상륙작전 당시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 17일 미 해병과 한국 해병은 부평역 일대와 이곳 원통이 고개 일대를 기습 공격해 승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합군은 서울과 김포 비행장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연합군이 인천을 수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서울까지 수복하는 2차 작전까지 완료가 돼야지 최종적으로 성공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부평지구 전투에서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북한군에 의해서 밀렸다면은 서울 수복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부평지구 전투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비는 부평 아트센터 한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을 맞아 부평 지역 인사들은 이곳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군 기지 등 전쟁의 아픈 흔적을 품고 있는 부평구. 부평지구 전투는 부평구에 남아있는 또 다른 과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제72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가 15일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야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UN 참전국 무관단, 시민 등 900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특히 인천 상륙작전 당시 분대장으로 참전한 93세 이봉식 씨는 당시의 활약상을 참석자들에게 생생히 소개했습니다.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 계류한 독도함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오찬 행사도 열렸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감소했습니다. 15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71명으로 전날보다 1,277명 줄었습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34.8%,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21.8%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같은 날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8,903명으로 하루 전보다 7,230명 감소했는데요.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32.2%,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8.7%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역 수능 응시생 원서 접수비 전액 지원 정책을 추진했지만 근거 조례가 없어 일단 무산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관련 예산 12억 원을 올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치러질 2023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한 재수생과 재학생 등 인천 지역 학생 3만여 명으로 응시 과목 수에 따라 3만 7천 원에서 최대 4만 7천 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예산은 인천시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조례가 없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시교육청은 다음 회기 전까지 근거 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회가 15일 제251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특히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부평구를 대상으로 구정 질문을 실시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30일까지 16일간 진행됩니다. 8대 김포시의회가 다음 달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합니다. 김포시의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사무감사 목록은 500여 건으로 소관별 내용은 집행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가 포함된 220회 정례회는 오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23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김포 골드밸리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에 이용하는 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이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김포시는 90-1번 노선의 종점을 작전역에서 완정역으로 단축하고 운행 시간과 배차 간격을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90-1번 버스의 운행 횟수는 평일 48회에서 72회로 늘어납니다. 김포시는 이외에도 골드밸리로 가는 81-1번과 4번 버스를 증차 운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10월 12일 인천의 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애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인류 도시 인천을 주제로 민선 8기 인천시의 비전과 시정 목표 등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플리마켓과 청년 버스킹 등 다양한 사전 행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가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